정책이나 제도의 지원을 받아서 취업 준비나 본인이 근로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초빙 교수도 있고, 연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우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자폐성 자기라고 하고, 사회적으로 소통을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자기라고 보시면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 청년의 취업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증장애는 단어부터도 지금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감각 지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거가 하나 통합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적이라든가 자폐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는 좀 더 이제 지적 능력이 손상이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신 것이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중증장애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중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에이블리즘을 가지고 좀 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하시다 보니까 취업난이라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되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운동적인 어떤 조치로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증장애 청년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직무에 있어서 장애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일 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문제는 이제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소위 그 중증 장애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제 장애인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증장애 청년의 취업을 해소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 덩어리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직무를 개발한다고 해도 중증장애인 지금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적으로 능력이 덜 뛰어났기 때문에 뭐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정책을 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중증과 경증을 나눠서 중증을 먼저 챙겨주세요, 경증 빠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중증 장애 정책이라는 것부터 일단은 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얼마나 준수되고 있나요? 뭐 통계상으로는 준수되고 있는 것이 없죠. 일단 어긴 상태에서 가점이라든가 벌칙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평가를 하지만 거기서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할 필요가 없어서 뭐 넣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문제도 제일 커요. 기획재정부에서 장애인들 의무고용률 준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의 사람을 증원해줘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증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증원을 다 협의해서 몇 명, 뭐 3명, 1년에 5명 이르는데 그걸 맞춰서 거기 안에 장애인들을 고용해 넣으려면 당연히 준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다. 이 부분이 준수가 안 되는 거는 이건 정부 정책과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취업 준비나 근로에 있어서 정책이나 제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 관련되는 단체가 저는 한국연구재단이거든요. 연구재단에서도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제 경쟁을 해서 하는 건 있기 때문에 뭔가 선정이 되려면 거기서 이제 일반인과 동일한 싸움을 해서 그만큼 더 타당하다고 평가가 돼야지 이게 뭐 지원 사업을 받아서 뭐 연구를 하든가 하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취업은 전부 아는 마음이었고요. 뭐 정부에서 뭐 해줘서 한 것 하나 없어요. 연구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한국연구재단 그런 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경쟁해야 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작년에 이제 대화했을 때 하나 딱 선정됐던 거가 장애대학원생 어떻게 지원받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거 했는데 전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연구자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 사업에서는 이제 장애인 채용이라도 하지만 이제 장애인 연구자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반인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런 뭐 기회 평등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차별이 있고요. 그거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몇 곳을 한번 보기는 해봤었는데 특정 대기업에서는 말을 되게 심각하게 떠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제가 한 번 말을 심각하게 떨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니까 관심을 끊고 곧바로 자기네 그 선상에서 제의를 시키더라고요. 보이는 모습 배에서 되게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았고요. 또 다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했던 곳은 아닌데 답변하기 힘든 부분들을 질문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뭐 잘못 대답을 했더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폐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거나 봐주기보다는 그냥 떨어뜨리는 그거를 빌미 삼아서 그 며칠 전에 이제 장애인의 면접은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에이블 뉴스에 올라갔는데 그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모든 자폐 당사자들이 사실은 그걸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별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뭐 알아서 떨어뜨렸다는데 뭐 그거도 끝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차별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받아주긴 하겠냐. 뭐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연구자들이 갑이다 보니까 신진이든 중견이든 어쨌든 잘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떨어지든가 안 떨어지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처지긴 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알아서 붙여버리고 떨어뜨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연구재단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보면 돼요.